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낙연 대표 합당 철회 선언 이후에 점심때에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뭐 요즘 표현으로 할만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일단 하신 것 같던데요. 네. 일단 잠깐 이낙연 대표 입장을 좀 듣고 말씀을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그래도 좀 참담한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네. 빅텐트에 지금 한쪽 지주를 어떻게 보면 뺀 상황에서 청취자분들께 지금 심경이랄지 우선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우선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네. 참담한 마음이고, 그래서 또 국민들께 많은 기대하셨을 또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우선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과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 결국에는 새로운 미래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제대로 된 민주당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안에 많은 것이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3지대에 어떤 빅텐트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양당 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개혁신당으로 이름 짓고 네. 저희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아실 수도 있듯이 논쟁적일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30년 뒤 미래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그런 미래지향 정당을 만들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떨어지고 나니 바로 일성으로 이낙연 총리께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제대로 된 민주당을 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진짜 민주당. 예. 그러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애초에 목적이 달랐네요. 예, 저는 개혁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게 사후적으로 이제 밝혀진 것이고요. 네네. 저는 어쨌든 5개 정파가 모여가지고 빅텐트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그리고 양재원의 한국의 희망,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선택, 선택까지. 이렇게 5개 예. 정파였는데 지금 보시면 4개의 정파는 사실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공교롭게도 민주당을 제대로 된 민주당을 해보겠다라고 선언하신 이낙연 총리님의 새로운 미래만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사당환이 무슨 뭐 전두환 같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비난하셔도 5개 정파 중에 4개 정파가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전두환 대통령처럼 총칼로 이룬 결과는 아닐 겁니다. 예. 저 거대 양당 측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념과 가치가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하겠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뭐 안 될 거다. 뭐 홍준표 시장은 오늘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빙탄불상용이라는 고사성을 빗대면서 얼음과 숯이 또 함께할 수 없다.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럼에도 통합을 전격적으로 이뤄내셨었는데 역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는 지금 돌아보니 또 이낙연 전 총리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의 마음은 좀 달랐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봤을 때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이낙연 총리나 아니면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런 문재인 정부의 3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그리고 이런 이념적 스펙트럼의 간극이 좁다라고 인식되는 분들이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뭐 보통 김진표 의장님까지 넣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보수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간극은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당에 동의를 했던 것이죠. 네네. 근데 오늘 이제 결별을 선언하시면서 일성이 제대로 된 민주당을 하겠다. 네. 듣고 보니까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왠지. 문제가 있었는지. 네네. 조금 시간이 좀 짧았고, 내가 생각했던 이념적 스펙트럼의 간극이 생각보다 컸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노정됐지만은 저희 이제 개혁신당에 있는 정파들이 항상 지적했던 게 왜 정책 발표 같은 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시느냐. 이런 부분 지적했는데 해답이 나온 거죠. 예. 민주당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니까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것에 있어서 약간 두려워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해는 갑니다 이제. 네네네. 예. 지금 어제 뭐 최고위 회의장에서 기자들도 밖에서 뭐 고성이 막 들리더라는 얘기도 하던데 그 직후부터 결별 얘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도 간밤에 이낙연 대표랄지 뭐 김종민 의원이랄지 좀 봉합을 위해서 연락을 하셨거나 뭐 주고받으신 건 없었나요? 우선 최고위에서 고성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제 저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알고 최고위 현장에서
아니 그 조홍천 의원하고 금태섭 의원이 좀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내셨어요 먼저. 그런데 조홍천 의원하고 금태섭 의원이 사실 개혁신당 쪽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알게 되시고는 좀 격해지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표결에 들어가면 이제 사실상 한쪽으로 의사결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긴 했는데 다 이해가지만은 평소에는 저한테 그렇게 나이가 젊다고 이렇게 막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하시던 분들이 회의 장소에서 표결에서 수치적으로 4대2 표결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박차고 나가신다든지 나가셔서 험한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좀 굉장히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저희는 어제도 그 표결이 있은 뒤에도 설마 이 표결 하나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난 것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이 정치 이력이 화려하신 분이 네. 그 통합을 깨는 선택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 설마 하셨겠나 보네요. 예. 네네. 왜냐하면 네. 뭐 이견이 있을 때 표결로서 당에서 의견을 정하는 건 저도 뭐 당의 최고위원회에 뭐 국민의힘에도 있어봤고 바른미래당도 있어봤고 바른정당에도 있어봤고 옛날에 비상대책위 새누리당에 있어봤고 했지만은 최고위에서 표결하는 것이 뭐 흔한 일일 뿐더러 네. 그 최고위원 표결에 따라 가지고 탈당을 한다 아니면은 통합을 깬다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줬다고 국적을 바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것처럼 다소 의아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의도를 애초에 갖고 계셨나 의심했는데 오늘 제대로 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뜻이 있었다면 성공하길 기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아니 크게는 4개, 뭐 디테일하게는 5개의 어떤 통합을 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최고위에서 의결로 뒤집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동대표 어떤 한 사람에게 선거에 전권을 주는 안건이 이게 최고위 표결로 강행 처리되는 거는 민주주의 정신의 훼손이다. 이런 얘기를 이낙연 대표가 하시던데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애초에 이낙연 공동대표, 전 공동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이 원칙을 깬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대위는 원래 선거 앞두고 지금부터 한 달 이내로 선대위가 차려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공천 다 끝나고 그래 선대위 차려지는 거고요. 당이 당의 정책을 발표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그 앞의 과정은 다 일상적인 당무입니다. 당무에 있어서 이걸 보통 위임 전결이라고 하는데 전결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네네.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당의 그 선거 그 전략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59초 쇼츠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대선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도움 많이 됐었는데 그때 정책을 정하고 영상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저와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에게 위임 전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뢰가 존재한다면. 네네네. 근데 지금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했다 보는데 형식적으로 특정한 사물을 위임 전결하는 거는 뭐 어디서도 문제 없는 그런 행동이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반민주적인 행태고 경우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최고위원 전부 다 국회의원 해보신 분이고 현역 국회의원도 많으신데 네. 거기서 어떻게 그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표결에서 그 4대2로 그냥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 저희가 그리고 이런 표결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하루 전부터 단체 채팅방 이런 데서 공지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결과를 놓고 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 잠깐 팩트 체크 하나만 하면요.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뭐 선거 총괄뿐만 아니라 홍보 총괄도 대표께서 맡으려고 하셨다는 얘기인데 진짜 그랬나요? 전혀 아니고요. 예. 홍보에 관련해서 얘기 나온 유일한 것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을 예. 그 홍보 책임자로 임명해달라는 이낙연 대표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원석 전 의원님이 참여연대 간부 출신으로서 네. 시민단체 활동을 아주 오래 하셨던 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편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네네. 이미 개혁신당에 한국디자인학회 이사 출신의 홍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치고 시민단체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을 홍보 담당자로 임명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반대했다기보다는 새로운 미래, 즉 이낙연 총리 측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반대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그러니까 예. 선거를 이길 생각이 있으면 홍보 전문가를 홍보 담당자를 써야 되는데 예.
전직 국회의원을 이렇게 홍보 담당자로 앉혀달라고 해서 다른 세력이 다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왜 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그게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사실 조홍천 의원님도 양현자 의원님도 금태섭 의원님도 원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뜻은 이제 저희 개혁신당 쪽이랑 같이 하게 된 건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봅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반성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해 있었던 거 아닌지 싶다. 예. 어떤 부분을 특히 좀 성찰해야 되겠다고 느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사람과 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대화를 차단하는 류의 사람이 아닌 이상 합리성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이성을 가지고 토론하는 대상과는 항상 토론을 즐겨왔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박경석 전장영 대표랑도 제가 아니 그 시위하시는 건 잘못됐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장을 듣기 위해서 제가 방송국을 섭외해가지고 TV에서 토론해보자 해서 실제로 JTBC 방송국에서 2시간 가까이 토론한 적도 있고 네네. 저는 그런데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이견도 토론으로 좁힐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본 거는 사실 제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국민들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제가 너무 이 토론이 가능하다 또는 합리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맹신하고 이런 당을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해 가지고 저도 처절한 자기 반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뭐냐면 김종민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애초에 이낙연 대표를 내치고 김종민 전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기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제가 있던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오늘처럼 깨지기 전에 같은 소속 구성원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깨지고 나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좀 풀어볼 수는 없었는가 싶고 또 하나는 김종인 공관위원장 카드를 누가 추천했냐 이거 가지고 또 진실 공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부터 예. 새로운 미래 측에서 갑자기 김종민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연달아 하시면서 네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냥 단언하자면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폭로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이 끝나면 제 핸드폰에 문자 온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2월 9일에 합당을 선언했고요. 예. 2월 10일에 그 이낙연 전 총리 층의 최측근 인사가 처음으로 저에게 김종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 모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옵니다. 먼저 제안한 거네요. 근데 그게 네. 이낙연 총리의 의중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나 예. 최측근 인사였고 오히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사람을 추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장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중에 최고위 회의에서 실제로 제가 언급했다기보다 다른 분이 김종인 위원장을 언급한 바가 있고 예. 거기에 이낙연 대표님이 동의하셔서 오히려 저한테 이낙연 대표님이 김종인 위원장님께 의사타진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이 대표가 네.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제가 의사타진을 하려고 제가 며칠 전에 찾아뵐 일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보다 이틀 전에 이낙연 총리님이 먼저 그 김종인 대표랑 그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관계를 보면은 저희가 기획을 해서 무슨 뭐 이런 걸 다 했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이낙연 총리님이 먼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보셨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개된 회의 자리에서 저에게 그 김종인 위원장의 섭외를 부탁한다는 말씀하신 거를 모든 배석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별을 선택한 마당에 계속 하는 말이 새로운 미래 측이 정말 그 민주당을 대체한다는 본인들의 목적에 부합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자꾸 이제 통합 파기를 선언하신 쪽이 새로운 미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파기 선언한 거는 능동적 주체는 새로운 미래인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예. 저희도 그 뒤에 가시는 길에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자꾸 없는 명분을 만들겠다고 네. 자꾸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제가 만약 지금 이 해명하는 것에 거짓이 있다면은 그 네. 자리에 배석한 사람들이 또 반박하겠죠. 근데 제가 오늘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 반박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좀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는 김종민 의원께서도 나가셨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5명에서 4분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당 보조금도 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 분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새로이 오시겠다 혹은 영입을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양당에서 상당히 이제 다수의 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근데 제가 뭐 찍어가지고 얘기하면 꼭 언론이 거기 의원님들한테 취재해서 압박이 너무 심해지는 관계로 이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수령한 정당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어제 만약에 저희 현역 의원이 뭐 김종민 의원님이 이탈하신다든지 했을 네네. 때 저희가 전액 반납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 측에서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반납 절차가 미비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지만 어쨌든 그 해당 액수는 1원 한 전도 남기지 않고 저희가 동결해가지고 네. 나중에 반납할 방법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다른 좋은 일에 뭐 기부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꼭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공교롭게 다음 코너 출연자 중 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류호정 전 의원 그리고 배복주 전 부대표에 대해서 어떤 배제성 발언이랄지 뭐 선긋기를 분명히 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게 지금 또 다른 내부적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류호정 의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는 류호정 의원을 이번에 합당이나 이런 과정 전부터도 사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류호정 의원이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한지 있어서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어려운 상대와 이제 붙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에는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다만 류호정 의원과 저의 정책적 견해는 차이가 많고요. 또 류호정 의원이 지금의 당원 구조나 아니면 개혁신당의 지지층으로 봤을 때 류호정 의원의 시각이 단시간 내에 주류적 시각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이 용기 있게 지역구 출마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복주 전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본인이 비례대표 출마를 공언하셨고 그럼 본인이 정의당에서 계속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뭐 사회활동가로서 굉장히 이념적 지향이 맞는 당이 정의당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 하다못해 뭐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 같은 곳이 오히려 더 맞으실 텐데 굳이 본인이 예전에 혐오주의자라고 지적했던 이준석이 대표로 있는 당에 오셔가지고 비례대표에 도전하시겠다는 의도는 통합이라는 과정 속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세력이 모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소위 지분 협상 같은 걸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몫으로 비례대표를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면은 저는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요.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가 예전부터 통합을 하더라도 비례대표 명부는 다 따로 가져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비례대표는 취사 선택할 수 없는 명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당이 여러 순번에 대해 공천하지만은 내가 뭐 3번에 된 사람은 좋고 5번에 된 사람은 싫은데 그러면은 3번만 당선시키고 5번은 당선 안 시킨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배복주 전 부대표 같이 굉장히 이질적인 인사가 들어가 있는 비례대표 명단은 유권자 중에서 배복주 대표와 생각이 다른 그런 지지층이 있는 저희로서는 손이 안 가는 명단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비례연합정당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신당을 이렇게 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걸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민주당 계열의 그 국민들에게 제가 지인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비례연합정당은 거기에 만약 진보당 멤버도 들어오고 만약에 다른 기본소득당 멤버도 들어오고 하면은 내 민주당을 지지하는 내 표로 다른 정당 사람을 당선시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든다. 그리고 아무리 이게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가깝다 하더라도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경한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로 또 이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뭐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어떤 신당은 그럴 것 같지 않아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좀 비주류적인 정도의 느낌의 인사들이 많을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진보당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소수 정당처럼 아주 선명하지만은 또 이질감이 드는 정책적 스탠스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비례 연합 정당이라는 건 그래서 항상 고생이 많을 거다. 특히나 그래서 똑같은 취지에서 통합을 한 이후에 저희가 만약 지분 갈라먹기식 공천을 한다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배복주 전 부대표가 만약에 뭐 개혁신당의 가치에 오늘부터 동감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신다면 막지 않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비례를 보고 오셨다고 본인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정성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선거 정책 전반에 대한 지휘권, 그리고 배복주 전 부대표에 대한 최고위의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 결정, 그리고 지도부 전원 지역구 출마 이 세 가지 원칙과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가 더요. 이제 대표님 본인의 이제 행보인데요. 지금 수도권 그리고 대구에 뭐 땅 보러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던데 이제 수도권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크신가 아니면 대구에 마음이 점점 더 많이 가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저희 개혁신당 지지층이 예.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예.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지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합당론이라는 걸 많이 뭐랄까요? 한번 휘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 저희 지지층의 구성이나 확장 가능성을 보고 전략적 판단을 저희 핵심 관계자들은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빅텐트가 해체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표가 많이 갈리려는 아니면 새로운 미래와 함께하는 분들 또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과는 노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큰 부담 요소는 아닌가요? 저는 큰 부담 요소는 아니라 보고요. 예. 어차피 저희가 가져와야 될 표의 대부분은 결국엔 모름 없음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거대 양당의 어쩔 수 없어서 차하게 지지를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거든요. 지지하는 정당 없음 혹은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음 이런 분들. 아니면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지지한다든지 네. 아니면 국민의힘 싫어서 민주당 지지하는 네. 차악을 선택하시는 지지층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구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그쪽 공략하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미래랑 뭐 우리가 이쪽 리그에서 1등이다를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런 또 연장선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위성정당 대표의 뭐 김예지 의원님이나 뭐 이뇨한 위원장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던데 위성정당 출범 이후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하세요? 저는 위성정당이 과거처럼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네. 거의 20명 가까운 의원들을 꿔주기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공천상을 보니 그렇게 많이 꿔주기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정당이 과거만큼 성공적일 것이냐.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4년 동안에 결국에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견된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이 국회가 해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손보지 않았다는 거는 게을렀다는 것이고 네. 해야 될 일 안 했다는 건데 이 제도를 바꾸게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예. 우리 유권자들이 니네 위성정당 만들면 다음부터는 표로 손해볼 거야. 의석수에 손해볼 거야를 진짜 가르쳐주는 참교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취자분들께서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들에 대해 가지고 표를 안 주시면은 다음부터는 만들래도 안 만듭니다. 예, 이게 손해보는 행동이구나. 네네.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행동하면은 당신들은 꼭 손해본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쪼개지면서 애초에는 거대 양당과 제3세력이라는 구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양당 대결로 재편될 거 아닌가 하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예전에 2016년에 예.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을 때 네. 그때 지금 시점에 아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한 7에서 8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3지대 파급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선거 막바지에 아까 모름 없음이라 분류했던 유권자들 네. 또는 각 정당에 지금 잡히긴 하지만 연성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싫어가지고 민주당 지지하는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하지만 아직 제3지대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 네네. 의 지지가 어떻게 몰리느냐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거고요. 예. 저희가 어제 오늘도 이제 사실 표결 이후에 그 정책 발표를 가속화해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점에 누가 정책 관심 갖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저희는 하루에 하나씩의 정책을 꼭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선거가 진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나쁜지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지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가 나쁜지를 가리는 선거는 예. 절대 이번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셋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열을 가리지 마지 제 사견입니다. KBS와 전혀 관계없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세 분 다 나쁘다 생각하고 이제는 정책 경쟁을 한번 국민들께서 불러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그러셨죠. 이제 내 할 일 할 거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공약을 발표하셨고 오늘은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도 발표하셨던데 뭐 관련이 다 있어 보여요. 설명을 간략히 해주실까요? 결국 출산휴가 급여제라는 건요. 예. 지금 출산휴가 급여라는 게 고용보험에서 이제 나가는 것인데 이게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사장님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남 월급 주는 분들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고용 노동자라든지 특고 형태 노동자라든지 네. 아니면 뭐 플랫폼 노동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분들은 혜택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출산했을 때 실제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산휴가를 내가 가게 적고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통 대체 노동자라도 내 가게 대신 봐줄 분이라도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비용 같은 거를 한 210만 원씩 매월 지급할 수 있는 저희가 근거를 만든 거거든요. 한 3달 동안. 네. 이런 것들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양육비 관련해가지고 이 양육비 분쟁이 대한민국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양육비가 법원의 판결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법 그걸 입법하겠다고 저희가 공약했고요.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원래 이제 저희 선거하면요 집에 공보물 날아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전과 정보, 납세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병역, 뭐 전과, 납세, 뭐 등등. 저희가 이번에 공약한 것은 앞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나오는 공직 후보자들은요. 예. 그 앞에 납세 체납액, 예. 그 다음에 전과 예. 여기에 더해가지고 양육비 미납액이 있다면은 모두 기재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를 뽑아주시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기 자식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도 똑바로 안 내는 사람이 무슨 선거를 하겠다 나오느냐. 저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부끼리 싸우고 이혼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그렇죠. 큰일 납니다. 네. 양육비라는 거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책임 있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데 이걸 지급하지 않는다? 저희는 이 문제와 끝까지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개혁신당 다음 주에 그 예정돼 있었던 통합 전당대회 네. 예정대로 치러질지 하고요. 만약에 조금 뭐 시차를 둬야 된다면 왜 그런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예. 예정됐던 통합정당대회가 뭐 내일 저희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논의해봐야겠지만은 지금 새로운 미래를 이탈로 해가지고 좀 재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 이제 통합전당대회지 사실은 총선 전진대회 같은 성격으로 이제 치러질 계획이었는데 조금씩 일정이 미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정식으로 법적인 그 당 등록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후보들도 이제 차근차근 좀 준비. 저희는 이미 등록돼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등록돼 있었고 네네. 나머지 정당이 흡수합당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는 그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어요. 공관위원장만 네. 선임되면 바로 공관위에서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저 마지막 짧게 하나만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 대표님 측에서나 류호정 전 의원 측에서나 이른바 뭐 핵심 지지층 이탈 또 뭐 당원 탈당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당의 좀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일부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서 혹시 당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을지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개혁신당의 개혁성을 바라보고 네. 여러 정파가 함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싸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토론 문화 이런 걸 차단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뭐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류호정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생각들이 주류적인 생각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예. 하지만 류호정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류호정 의원도 본인의 생각을 좀 조정해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네. 당원들도 류호정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조금 바꿔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가능성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류호정 의원이 밖에 계신데 다음 코너에 공격기 출연자세요. 뒤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